뭐든지 이제 근본을 알아야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게 미국이고 그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를 갖는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무조건 투자해야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025년도에 급성장한다는 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노이즈가 많아 팔게 이게 아니라 최소 2025년까지는 끌고 가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성장성을 누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누려야 된다. 굳이 여기서 막 사고팔고라든가 좀 벌써 이미 요정 받았다고 좀 무서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런 급성장이 엄청난 성장이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이 저희 방송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방송에서는 부장님 뵀는데 우리 한국증권TV에서는 뵈니까 또 네, 반갑습니다. 새롭습니다. 전에 한번 나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장중에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 시간이 안 됐고 어떤 예 박사님 계셔서 오늘 네.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얘기를 당연히 2차 전지 얘기를 이창환 부장님이랑 할 건데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성장하고 와 있었던 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사실 배제시켜주고 사실 그렇죠. 미국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거의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IRA 법안과 관련해서 뭐 세부 법안 이런 게 좀 나올 게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궁금하고 또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좀 생각보다 더딘 거 아니야라는 또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네, 그쪽 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네,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예. 뭐든지 오늘 얘기할 게 이제 IRA법과 이제 미국 전기 시장의 성장성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관련된 중국차랑 배터리 견제 얘기랑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이것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뭐든지 이제 근본을 알아야 적용이 그러니까 응용이 되지.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법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갑축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이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배경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나 풍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간 거고 이게 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중국을 배제하겠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에 노이즈가 되는 이슈는 배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A법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은 뭐 7,500달러 그 보조금 받는다는 이슈는 뭐 다니까 예.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IRA법이 적용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 국내 그 양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178%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전 2021년도만 해도 9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작년에 이제 5,700만 달러 됐고 6배 늘었고 올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월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18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좀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RA법에 대한 효과가 극명히 나타나고 이거는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럼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자꾸 의문인 거잖아요.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 IRA법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노이즈가 됐었어요. 조정받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ESG 경제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은 그 IRA 등 기후 관련 정책을 폐기하기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집권해도 정권 교체돼도 이 기후 기술 분야 발전이 계속되고 이 IRA법 등의 어떤 친환경 정책들이 폐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막 이랬잖아 트럼프가. 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이 기후 발전 기술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금 미국 전 세계가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뒤처지는 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게 이유가 이 오바마 케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바마 케어가 그 공화당에서 그렇게 폐지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법은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기하는 법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IRA법을 폐기하려면은 의회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다 차지한다 해도 이게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공화당 정치인들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그 이미 기업들이 공화당의 우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다 이미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기대하면 투자를 다 했는데 그걸 걷어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 우세잖아요. 상원에서 우세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그럼 이게 이제 아래법 폐기해도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실익이 없어요. 사실 아무 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걸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 미국 자국의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국 내 생산하고 이런 건 사실 또 트럼프 기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그때 엄청나게 이제 그 공화당에서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 다수당 됐는데도 오바마 케어 폐기 못했어요. 이게 이제 법을 없애는 폐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무리하게 과연 이 IRA법을 폐기할 것인가? 이게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아래법의 취지가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라니까요. 거기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건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냥 그 자동차 노조들 파업한 데 가서 표 얻으려고 한 소리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아래법 폐지돼 가지고 2차 전지 국내 뭐 배터리나 양식 기업들이 뭐 어렵지 않겠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 그다음 노이즈가 뭐 CATL이 포드랑 뭐 기술 협약을 맺어서 진출한다던가 고션 뭐 고션 같은 경우가 또 공장 짓는다던가 뭐 EV 에너지가 뭐 지분 10% 정도 해서 뭐 합작법인 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미국에서 CATL 대해서도 지금 투자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지금 CATL 자체에서 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게 이번 주에 그런 기사가 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하라는 거죠. 중국 그 정부가 CATL한테.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분 이게 또 좀 애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EV 에너지 10%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국은 막혀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도 그게 벤츠랑 그 CATL이 50대 50으로 10조 투자하는 공장이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일단 계속 CATL 자체를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죠. 이제 그 미 하원 특위에서 미국에 투자한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IRA 보조금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조사 들어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고션 하이테크 이 공산당 뒤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이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보조금 이게 명확한 겁니다. 중국 기업에는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계속 언론에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에 하나 나온 걸 가져왔고요. 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들이 고전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지난 4월 재무로부터 그 CFIUS 이런 종류의 투자에 대한 관할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관할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연론 장관한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할권이 없어서 가지고 판단을 못한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물었고 그리고 공산당이 후원하는 기업이 미국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발전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면 국가의 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IRA법의 취지에 보면은 이런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직원을 통해서도 좀 들은 게 거의 중국 기업 거의 미국 다 막혀 있어 사실상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중국 기업이 우회에 진출한다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거는 이거는 아까 나온 거 멈춰먹던 거네요. 그 뉴스에서 나온 것도 같은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K 배터리 반사이익 받지 않겠냐라는 것들은 중론인 것 같고 그리고 그 2025년까지는 제가 2차 전지를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배터리라든가 특히 양극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리튬 기업들은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여기 LG 에너지솔루션 빨간색이 LG 에너지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SK온, 파란색이 삼성 SDI 이제 미국 북미 생산 공장 현황이에요. 여기 쫙 있는 여기 다 몰려 있죠. 이쪽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래서 현재 배터리 3사의 K 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 공장 현황이 총 17곳입니다. 17곳. 요거를 다 합쳐 보니까
615.5기가와트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동 중인 게 있고 가동 예정인 게 있는데 대체로 네. 2025년도에 몰려 있고 늦은 게 2027년도가 있습니다. 뭐 여기 그 삼성 SDI 쪽에 이제 GM 합병 공장과 스텔란티스 학자 공장의 일부가 2027년도까지 있는데 요거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대체로 보면은 2024년과 2025년도에 그 신차가 대거 다 출시가 돼요. 이쪽에 거의 이쪽 몰려 있어가지고 전기차. 네, 전기차들이 그렇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에는 그 완성차의 신차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이 그때 가동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615.5기가와트시인데 현재 파나소닉이 50기가와트시가 있고요. 올해 네바다주랑 그 캔자스 쪽에 배터리 공장 완공되면 80기가와트시까지 확장되거든요. 비율이 그러면 87대 13이에요. 국내 배터리가 2027년까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87%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회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한다 하면은 뭐 일부 들어온다 해도 최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데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게 미국이고 그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율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해야죠. 하고서 적어도 이때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025년도에 급성장한다는 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누가 보래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노이즈가 많아 팔게 이게 아니라 이때 최소 2025년까지는 끌고 가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2025년까지 540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캐파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도 지금 북미의 포드 그 현대차 그룹 합작법인 그리고 단독 공장 방식으로 해서 최소 220기가와트시까지 생산 능력 활축 계획이거든요. 아까 앞서 보면은 이게 SK온이 아까 220기가 안 됩니다. 이게 합쳐도 대략 보면은 아까 185.5기가와트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략 35기가와트시 정도는 더 추가로 더 증설할 거기 때문에 그건 빠진 겁니다. 점유율이. 그러면 거의 9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과연 미국의 전기 시장이 급성장이 나타날지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침투율. 네, 그 여기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미국으로 네. 되어 있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점점 기울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도부터 보면은 더 이렇게 갈수록 급해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쯤이 그 선반영이 돼서 2025년도에 주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그 보조금이 2030년까지 지급이 되니까 사실 2030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때 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2025년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전 세계 그 전기차 판매량 그 전망치인데 판매가 S자 곡선에 따라서 상승한다 그러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2에서 86%가 전기차가 될 거다. 자동차 판매 될 거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90%까지 달성할 거다로 돼 있고 이 커브도 보면은 이게 2025년도 이후에 보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확실히 2025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급성장하는 것들이 대체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작 거의 뭐 사실상 시작 단계라고 좀 그렇게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보급에 대해서 뭐 좀 더디다 얘기 있었는데 필처로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이게 이제 9월 16일자 나온 뉴스고요. 예. 미국 시장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 100만 대 팔렸다는 거고요. 처음에 100만 대까지는 10년 걸렸는데 다음 100만 대까지는 2년, 그 다음 100만 대까지는 이제 1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100만 대까지는 이게 10년이 걸렸지만은 그 다음에 2년, 1년 이렇게 걸렸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더 가파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급성장하는 시간에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당연히 실적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 성장성을 누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누려야 된다.
굳이 여기서 막 사고 팔고라든가 좀 벌써 이미 좀 조정받았다고 좀 무서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런 급성장이 엄청난 성장이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최근에 이제 뭐 파업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에너지 부족으로 좀 보급 속도가 좀 더딘 것도 있지만은 모든 계획의 그 일정들이 미국 시장은 2025년도에 맞춰져 있어요. 2025년도 이후부터 급성장한,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급성장하는 시장, 그러니까 26년도도 더 급성장하고 27년도도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주가의 반영이 좀 선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에서 2026년도 사이에는 아마 단기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2025년까지 보고 나서 예. 가서 판단하는 거죠.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했고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네, 2025년까지는 흔들림 없이 가져간다. 네. 그리고 2025년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상황들을 판단해 보자. 네, 많이 올라가서 좀 차익을 좀 했고 또 저점 매수를 또 노려야 되겠죠. 만약에 조정폭이 좀 그렇게 안 클 것 같다면 뭐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가보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자기네 시장 소위 뭐 중국에서 캡티브 마켓은 뭐 거의 독식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물론 뭐 테슬라도 있고 그렇지만 그죠? 거의 뭐 주도권을 쥐고 있고 미국 시장은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막혀 있고 유럽 시장은 사실은 중국 업체들도 해보려고 하고 우리 업체도 해보려고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그 CRMA법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특히 이제 비아디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전기차 자체를 좀 싸게 만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를 좀 내부 다 부품 조달을 해서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저가 형태의 이제 전기차가 가다 보니까 그 이제 특히 프랑스라 국내에도 지금 버스 같은 거 전기차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에 섰잖아요. 싸니까 국내 업체들도 사는 그거 거 사실 아니겠어요? 네. 국내 전기차 버스도 되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anyway, 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침투하는 건 맞겠죠, 그죠?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차들이라서 되게 위험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요런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뭐 그 좀 문제 먼저 제기했던 것들이 그 회사 프랑스가 주로 푸조라든가 르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중소형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덤핑 판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약간 수주를 좀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좀 못 받고 있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CLA 법안이 나오면서 사실 국내 1월 달에 나오면서 얘기가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양기재 기업들이 좀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탈중국을 목표로 한 그 핵심 원자재법이 그 최종 협상에 돌입을 해서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지금 일단은 요거 CRL법을 가결해서 그 3자 협상에 지금 돌입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이 목표 자체가 중국의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 법안이에요. 사실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말까지 이제 3자 협상 마무리하고 이제 그 최종안 확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제 3국의 그 전력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역내 가공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초안이 40%였거든요. 이게 50% 높여서 이제 일단은 반영이 실제 됐습니다. 이제 그게 됐고 이거 근데 유럽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하는 것을 일단 확정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8일자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을 줬기 때문에 확정을 진 상태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은 뭐 15% 이제 그 가공 및 정제는 40%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거를 지금 50%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제 확정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 높인 거고 알루미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전력적 핵심 원자재 리스트에 추가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EU 이사회가 이거 CRA 법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승인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유럽 의회랑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3자 협상이 이제 열릴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짓겠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죠, 사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EU에서 중국 전기차 이런 제재하는 거 보면서 본격적으로 EU와 미국 그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핵심 원자재법 승인 확정으로 된다는 요 뉴스 이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유럽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 그게 결국에는 모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한테 에너지 자원을 많이 의존했을 때 유럽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그렇죠.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진짜 유럽의 아마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아마 유럽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래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유럽도 좀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보복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 길은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지 원자법을 통해서 어떤 그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또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의존에 낭패본 이후 이 배터리도 중국에 또 의존하는데 그런 지역일 수 있겠네, 그죠? 보고서가 또 있어요. 러시아 가스 의존하다가 전쟁 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쵸.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 보면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EU 다음 달에 있는 EU 정상회의 논의 기초 보고서에서 이 상태로 하면 2030년까지 그 예전에 러시아 의존만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지나친 의존성을 줄이고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의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상회의에서 10월 5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태양광 사례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매일 일정하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도 이를 2025년까지 이제 그 어떤 탄소 제로 그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이유로 배터리가 향후에 뭐 10배에서 30배 정도 증가할 거라서 보고서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연료 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도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중국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거를 이제 봐왔고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이유는 특별히 또 이런 전략적인 것 말고도 환경에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이게 CRMA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이라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30년까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점점 커질 거다 네. 놔두면.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할 수 있다. 러시아랑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대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후에 중국 전기차 제재 본격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한국 배터리 기회가 될까? 저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운을 좀 띄웠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이제 덤핑 판매, 전기차 덤핑 판매로 인해서 최근 엔솔이 조금 살짝 고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대략 한 71%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 국내 업체들이요? 네, 배터리 유럽에서도 그렇게 비중 높아요? 네, 지금? 배터리 3사는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업체 많이 떨어졌고요. 예. 일본이 떨어진 대신에 이제 CATL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CATL이 20%대 되는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 LFP 배터리가 워낙 지금 넘쳐나니까 이거를 이제 유럽으로 많이 생산을 수출을 하고 또 유럽에서 생산 공장을 져서 현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관련 독일에 있는 전기차 기업 그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중국과 협력을 해서 특히 이제 벤츠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중국과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제재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배터리 3번계 배터리도 또 전면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LFP를 국내에도 하지만은 에코프로 BM의 그 라인업들을 보면요. 그리고 뭐 NCMX라든가 뭐 NCA, NCM 이런 프리미엄급도 하지만 엔트리급의 하이만간 그 OLO라고 하거든요. 하이만간이라든가 코발트 프리,
AMMX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볼륨급이죠 그게 그리고 엔트리급으로 이제 LFP라든가 소등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이제 저가형 때는 아마 하이망간 쪽으로 아마 좀 밀고 SDI 쪽에서는 그 코발트 프리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것 같아서 대체할 만한 중저가형도 아마 배터리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18일에 그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중국산 그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조사를 이제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EU 집행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라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아까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뉴스를 그때 봤냐면은 그날 이 뉴스 나온 아침에 후배가 미국 출장 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엔솔이 요즘 조금 유럽에서 수주가 좀 잘 덜 들어온다가 한다니 그래 하더라고요. 하반기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도 미국향이고 유럽 쪽에서 조금 수주가 좀 더 됐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나도 좀 확인해 볼게 하는데 그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퍼센트가 27.5%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중국에 물리는 게 그 정도 되니까 현재 10% 정도인데 또 높일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관세가 높아지면 네, 그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러면 현지 생산 판매가 늘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핵심 원자재법까지 여기가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도 법안이 올해 말까지 확정이 되고 전기차도 제재하고 배터리도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소재 뭐 이런 네. 해서,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을 핵심 통해서 원자재.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하겠다 해서 전기차 제재 들어가고 지금 EU 내부 문건에서 중국산 배터리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거 나오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터리까지 줄여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부 문건 중국산 배터리 줄여야 된다라고 내부 문건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조사로 인해서 중국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독일 그 업체들은 중국의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선 중국 견제를 다진 셈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공세를 해서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까지도 같이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유럽도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래 내부의 문제를 유럽 쪽을 통해서 뚫어보려고 하는데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많아져 버리니까 중국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게 되게 되면은 유럽으로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위기가 반영된 거고요. 이런 배경에는 확실히 그 독일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경제가 최근에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EU에서는 서로 각성을 한 것 같고요. 독일이 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폭스바겐도 중국 판매력이 비중에서 매출의 40% 정도 되고 벤츠도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독일과의 좀 관계가 좀 있는데 경제 의존도가 좀 독일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 높은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매가 둔화되고 하니까 독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각성이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CRM법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지금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LFP 배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좀 3원기 배터리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장거리라든가 프리미엄급에는 그 3원기 배터리가 들어가고 저가형의 좀 단거리용 쪽으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다 그 중국산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한국산 배터리를 써요. SK온에서 만든 LFP 배터리 이런 것도 그 F150 같은 경우는 그 SK온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GM이 이제 그 LFP 배터리 관련된 회사 그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엔 어떤 셈 그 LG 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배터리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보면 EU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 부분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그 의존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것처럼 과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까 내부 문건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에 그 중국 방문하거든요. 이때 아마 뭐 서로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중국은 뭐 항의하겠죠. 항의하겠지만 이제 우리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번 주 이후에 EU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자체도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죠? 중국의 의존도가 더 이상 커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덤핑과 이런 거는 뭐 국제적으로 이제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한국은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죠? 유럽 내에서 입지가 더 커질 수 있고 삼원계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국내 업체들도 또 LFP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원한다면 그런 것들 내세우면서 이 뉴스는 어쨌든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완전히 우리가 장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한번 붙어봐야 되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이런 식으로 EU가 정책들을 펴준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좋은 우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국내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LFP 뭐 대세론 아니면은 이제 국내 K 배터리 비관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LFP가 유럽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다 반대되는 내용들이 오늘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EU가 의지를 갖고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반사이익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프로 그룹주가 뭐 올해 정말 신화적인 상승을 하다가 꽤 많이 조정받았고 네. 다시 좀 오르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요. 이 뭐 밸류 논란, 고평가 논란도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신다고요? 네,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또 고천대에 바텀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 BM이 좀 그렇고요. 네. 에코프로 좀 덜 빠지긴 했죠. 거의 뭐 바텀은 왔죠. 뭐 네. 사실상.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전체가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좀 됐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HN 조금 뭐 이거 환경 사업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첨가제 사업도 동사가 한다 그랬고 이제 전국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리튬, 에코프로 AP에서 이제 가스, 산소라 질소 가스하고요. CNG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에코프로 노딕스가 이거 이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류죠.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많네. 네. 그죠? 표를 에코프로 전체 보여주니까. 파트너스가 이제 뭐 유로 벤처 집행하는 그런 투자 회사입니다. 네. 더 이런 게 더 있는데 그 실적에 의미 있게 나오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제 에코프로 CNG도 매출이 없다가 작년에 1,000억 정도 나와서 이제 급성 아마 향후에 굉장히 크게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AP도 이제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볼륨이 나오는 거는 요 4개 기업이 일단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 차트를 갖고 온 게 네. 요게 이제 양극활 물질, 양극재라고 많이 알려져 네, 있죠.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 차트입니다. 수출액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PQ가 곱한 값이 그 가격이 되겠죠. 액이 될 텐데 요 박스 친 게 2022년 구간입니다. 네. 작년에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 대비 양극재 수출액이 쫙 급증하죠. 급증하죠. 그러고서도 더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좀 그 단가가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같은 기간에 에코프로 BM 주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이거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주가 이렇게 1년 빠졌어요. 연간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요 올라간 작년에 요 올라간 만큼 비율만큼 딱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30만 원, 32만 원 요 자리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빠졌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반영된 겁니다. 올해 연초에 4월까지 이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거 수출 데이터랑 에코프로 BM이랑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높이는 달라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비율로 환산하면 왼쪽에
양극재 수출액 늘어난 것만큼 에코프로 BM 주가가 이제 올랐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원래 이게 7월 8월 때 반등한 게 Q가 올라가는 바람에 P가 떨어졌어도 그래서 수출액이 반등했어요. 제가 그래서 타방송에서 요거 보고선 지금 주가 바닥이다 28만 원짜리는 바닥이다 절대 팔면 안 된다 얘기했던 것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거고요. BM 주가로 봤을 때 위로 길게 창을 찔렀던 건 어쨌든 왼쪽 데이터랑 비교하면 이제 오버슈팅이었다. 예, 요거 요 정도에서 40만 원 이상에서 좀 오버슈팅 네, 네, 나왔던 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수출액은 계속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네. 우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요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은 2030년까지 주가 밸류 반영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거 아니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땡겼었다는 얘기를 많이 예, 하죠. 지금 현실을 현재 주가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주가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 오히려 빠졌으니까 이게 단번에 반영됐고 이후로는 이후에 추가 올해 실적 부분이 반영됐는데 좀 더 올라간 거는 너무 오버슈팅 했던 거죠. 이건 사실은 거 맞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여기 에코프로 BM 이제 주봉 차트고요. 이거 월봉 차트고요.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 그 월봉 차트인데 요거는 분기별 실적이에요. 이쪽은 연간 실적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1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2022년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죠. 주가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정도 올라갔어야 돼 이 각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올해. 그러면서 이후에 효스키도 터지고 더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실적 성장보다는 좀 오버슈팅하고 그럼 요 약간 땡겨 쓰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책명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이걸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 이거 매출액이고 분기별을 보면 조금 더 영업이익. 이렇게 좀 굴곡이 더 그쵸. 기울게 더 잘 반영되겠죠. 네, 그죠? 요거가 그 과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같은 이거 연도 같잖아요. 이렇게 2022년도가 실제로 쫙 이렇게 급증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때 뭐 그 화재에다가 이동체 회장 불구속에다가 에코프로 BM 매각설까지 막 가진 악재 찌라시가 막 돌면서 주가를 눌렀다고 이게 거의 2년 정도까지 주가를 억지로 누르었기 때문에 자연 누른 게 한 번에 이제 스프링 효과로 한 방에 팍 튀어 올라간 거죠 이게.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그러면서 샀고 그리고 그걸 눈치챈 외국인들 쇼커버를 급하게 해버리면서 이게 이사단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기관들이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이렇게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230% 3배 넘게 올랐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밑에 영업이익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요. 이게 이제 분기니까 사분이 좀 더 떨어졌겠죠. 합치면 누적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가 3배 올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 따라서 그만큼 다 올라간 거고요. 올해 실적도 올라갈 테니까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말로 풀었으면은 이제 이것도 에코프로거든요. 에코 똑같아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7배 올랐습니다. 7배. 요게 지금 80만 원짜리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랐어야 돼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그러니까 걔도 이제 이 올라갈 때 주가가 못 올랐다 그죠? 한 네. 번에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매출 쫙 급작 올라가죠. 영업이익 쫙 올라가죠. 네. 이게 갔어야 돼요. 네. 근데 빠졌다니까 얘도 빠졌어요. 연간으로 빠졌어요. 지금 보면 뭐 옆으로 긴 것 같지만 더 짧게 보면 예, 빠졌겠죠, 연간으로 그죠? 하락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눈치채고선 단번에 쏜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이 된 거에 대해서 눈치챈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많이.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것도 쇼스키즈가 그 쇼커버링이 진행되면서 또 쇼스키 터졌고 여기서 올라가냐 마냐.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올해 실적까지 반영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이 정도 80만 원 이 자리가 올해 실적까지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쇼스키 터지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2022년도 1분기에만 해도 매출 컨센서스가 작년에 2조에서 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조, 내년이 6조 수준이었어요. 전체 증권사 컨센서스가 작년 1분기만 해도 네. 그때 양극재 밸류 3년 당긴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실제로 작년에 5조 3천억 매출 나왔죠. 올해 최소 8조에서 10조 얘기 회사 가이드는 10조인데 증권사 컨센서스는 8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한 9조 정도 되지 않겠냐 보는데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이던스 한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는 변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하죠. 네. 갑자기 캐파 확장이 되고 이래버리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2027년도라든가 2030년까지 예상해서 주가가 이런 밸류를 가져와서 주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라든가 실적 추이를 그대로 지금 주가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BM 3배, 에코프로가 7배 올랐는데 작년에 주가가 빠졌다.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실적 성장률만큼 올해 4월까지 올라간 게 거의 일치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쇼스퀴즈 터졌던 것이고요. 7월 달의 상승은 어쨌든 간에 2021년 대비 2023년도에 그 영업이익 상승 비율만큼 올라가다가 또 쇼스퀴 통해서 휴가 오버슈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발생했다는 자체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오버슈팅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버슈팅 발생한 거고 그러면 다시 공격이 들어온 거고요. 최근의 조정은 어쨌든 명분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양극재가 판가가 떨어져서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되고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 하면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지금 그 회사에서도 그 에코프로 BM 사장도 양극재 판가 4분기에 반등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분기가 전기차 어쨌든 성수기고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그렇고요. 밸류에이션 간단히 얘기하면은 포스코 퓨처엠 비교 대상 갖고 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매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뭐 얘기하는 게 100조 달성하겠다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요거를 나누면 영업이익 배수 29.42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환산하면 지금 2030년도에 영업이익률 7.9%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양극재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보다 작년 매출액보다 13배, 그 영업이익은 20.5배 정도 높은 규모를 제시를 한 건데 저희 주목할 볼 만한 건 요 영업이익률 기억하시고요. 7.9%. 네. 그리고 영업이익 배수 29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퍼밸류라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아까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에 대한 사업 가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에 대한 사업 가치,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HN, AP, CNG까지 요런 6개 기업에 대한 뭐 지분 사업 가치, 지분 또는 사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각각별로 실적 추정을 다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적정표를 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만 제 기준은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그 업스트림 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미국에서 해 예상은 뭐 아이오니어랑 하지 않을까, 호주 아이오니어랑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이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정광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컨버전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광물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3월달에 거기에 대한 사업 목적도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서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저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율 부분도 순수지주사가 있고 사업지주사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은 사업지주사예요. 순수지주사에 사업지주사 바뀌었고요. 독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독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비상장사들이 IPO를 하거나 M&A를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순수지주사보다는 할인율이 낮게 상승되는 거고 지금 사업지주사를 50%까지 할인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일각에서는 이거 과연 필요하냐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에서 50% 정도까지 할인율 적용하고 있는데 좀 과도하라 보고 있고 굳이 적용한다 그러면은 30%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좀 아젠다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도 에코프로가 뭐 에코프로 BM보다는 시총이 낮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아 그렇군요. BM이 더 많군요 지금. 그런 게 꽤 됐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에코프로를 시총 기준이 아니라 어떤 아까 얘기한 에코프로 BM의 타겟 프라이스 잡듯이 가격적으로 좀 기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저 이미
목표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유지하는 정도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어려울 때 나와주셔서 기준들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